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부천을 비롯한 3개 지자체의 광역소각장 협약식이 연기되면서 부천시는 지역사회 합의를 위한 설득에 추가로 나설 예정인데요. 점차 악화되는 여론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잇따르는 주민 항의에 결국 부천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기본 협약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협약식을 앞두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 차례 무산된 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시는 지난 3개월 동안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시는 주민 협의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약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가 아닌 연기라고 강조한 상황. 현대화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부천시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 쓰레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뜻이 맞서며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정치권까지 함께 반대하고 나서며 광역 소각장 추진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부천 오정동을 지역구로 둔 서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협약 연기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에 따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생기 처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원칙 하에서 인천은 인천대로 또 거기에 맞는 자체 처리 원칙을 지키는 소각장 건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19일 부천 자원순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광역 소각장으로 발생할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피해 보완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기 행정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 자립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타 지역의 쓰레기를 갖고 온다는 데 대해서 가장 반대가 심한 것 같습니다. 2월 28일까지 광역과 폐지에 대한 그러한 장덕천 시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서 이에 대해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달 안에 여야 부천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첫 단추였던 기본 협약이 일단 무기한 연기되면서 부천과 인천, 서울 일부 지역의 기초 환경시설 광역화 추진은 향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부천시와 인천시의 공동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인천시는 부천시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협약이 불발될 것을 대비해 부평과 계양 지역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인천시. 부천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 비용을 인천시에서 분담하는 대신 부평과 계양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곳에서 함께 처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발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공동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 이에 인천시는 부천시의 입장이 최종 정리될 때까지 우선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부지 선정을 올해 상반기까지 결정할 계획인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천시는 부천과의 협약이 불발될 것을 대비해 두 번째 계획도 내부적으로 수립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부평과 계양 지역에 자원순환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것인데 용역을 통해 후보지도 여러 곳 물색해 놓은 상황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의 부천 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아니라며 부천 지역사회의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 중인 인천시. 부천 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을 인천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시 선관위가 사직한 이동현 전 부천시 의원의 공석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지역민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당 차원의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실 당협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일에 국민의힘 부천시 의원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들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이었죠. 네, 이번 부천시 마선거구시의 의원 걸석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의원의 알선 뇌물 약속 혐의 및 기타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천 시민들은 당연히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부천 시민들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서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쪽에서는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행정력 등이 다시 투입되는 것이 부담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1조를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재량권 행사는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침해될 사익과 또한 달성할 공익을 비교 형량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사용하고 왔던 과잉금지 원칙의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천 선관위는 보궐선거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적 자원의 투입을 말하는 모양인데요. 부천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선거권, 피선거권보다 중요한 그 공익이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부천시 선관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이런 지하에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과 인적 자원의 투입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대다수의 보궐선거는 어떻게 치러진다는 말입니까?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인근의 파주시보다 부천시 선관위의 재정과 인적 자원이 여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야당 측은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취소 소송까지도 지금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관련해서 부천 선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천시 선관위가 이번 보궐선거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왜 실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부천시 선관위가 왜 갑자기 선거를 미실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부천 지역사회는 의회로부터 고론을 통보받은 부천시 선관위가 얼마까지 선거하더라도 예비후 등록 등 선거 절차를 사실없이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부천시 선관위와 면담 과정에서 그간의 자체위원회 회의와 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을 때 저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부천시 선관위에 방문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많은 법률가들로부터 그 소송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소송법적인 문제는 실체적인 문제와는 좀 다른 매우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후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석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지급한 2차 재난기본소득이 2주 만에 경기도민 70% 이상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 손님과 상인이 흥정을 합니다. 이것저것 둘러본 손님이 물건을 사고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를 합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 상경기에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특수가 사라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설 대목 전에 재난기본소득이 풀리면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일단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거를 되냐 안 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카드로 계산하시고 있어요. 1월 달에는 굳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명절 앞두고 한꺼번에 많이 몰린 거죠. 그래서 많이 늘었죠. 아무래도 이제 회전이 되니까는 도움은 되죠.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73%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연령별로는 1, 20대와 4, 50대의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학생과 자영업이 평균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7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답변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3배가량 높았습니다. 경기도민들은 1차에 이어 2차 재난기본소득 역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가게에 생활용품이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야 감사하죠.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표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는 여론조사에서도 슈퍼마켓이 52%로 가장 높았고 일반 음식점 37%, 전통시장 33%로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편의점과 병원 약국, 카페와 같은 휴게 음식점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거를 많이 쓰시니까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서 안 쓰시고 거의 재래시장에 와서 많이 쓰시니까 재래시장은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낫죠. 주부님들이 재난지원금 그거를 받으시고 그걸 쓰기 위해서 일부러 시장에 나오시니까 한 가지만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을 돌면서 그 돈을 다 쓰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돈을 푼다고 봐야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14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신청률은 70%를 넘겼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발급 후 3개월 이내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1,343만 명의 경기도민이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경우 상반기 중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경기도내에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달 말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정작 인천공항은 홀대받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상응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138명이 지난해 11월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국가는 신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 기반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열악한 인천공항 주변 인프라 개선과 정부의 원포트 항공정책 촉구를 위한 움직임이 지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작 대한민국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공사법에는 주변 신도시 인프라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법보다 현격히 못 미칩니다. 당연히 인천공항 지역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주변 지역 인프라 지원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지역 개발 촉진 특별법은 인천공항 항공 MRO 산업 지원, 제2공항철도, GTX 노선, 영종 내부 트램 등 광역교통망 구축, 공공병원 설립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부산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송영길 의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인천의 이익과 반하는 행보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인천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천 총련 차원에서 해명을 요청하는 면담을 공식 요청했었는데 이것도 거부하셨습니다. 인천 이익과 반하는 정치 행보를 한 인천시장을 역임한 송 의원에 대해서 저희는 인천 시민 박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영종 총련은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인천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시정 현안을 꼬집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데 활용한 5분 자유발언 이후 실제 시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합니다.
유영숙 의원을 포함한 김포시 의원 4명은 최근 5분 자유발언 연구단체를 결성해 오늘 11월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5분 발언 164건을 분석해 시정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은 발언을 추가 자료로 확보하고 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과제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